예, 잠시 전에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전해드렸는데요. 건설주도 굉장히 주목하지만 사실 건설주는 뉴스가 좀 알고 있었던 뉴스가 나온 것이고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공매도 관련된 얘기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요.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슈 진단하고요. 시장 전략 세웁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금융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5월 3일부터 재개를 하고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얘기했는데 시장은 일단 조금 그 영향 오늘 좀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밀리고 있는데요.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이 공매도보다는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시점에서 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5월 3일부터 한다고 그러지만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네. 시가총액 88% 대형주들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오히려 기업이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께서도 최근에 그 주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여러 종목을 선정하셨을 텐데요. 네. 공매도가 이제 허용이 되니까 기업의 본질 가치를 더 공부하실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주가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본질 가치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 갈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앞으로 공매도가 5월부터 허용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시장의 추세나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흔들 요인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 오늘 밀리는 것도 왜 밀리는 거냐 이게 정확히 해석은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다만 이제 공매도가 빨리 재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약간 끌려다니는 듯한 모양새를 본 게 외국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재평가해서 팔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것도 구조적으로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까? 네. 이번 공매도 정치 경제 논리 좀 양쪽 더 고려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그 3월부터 공매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다시 5월로 연장했는데 외국인이 보기에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좀 신뢰는 조금 줄어들었다. 네. 예. 정책적 신뢰는 좀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 움직임도 좀 봐야겠고 외국인 또 환율이나 여러 영향들이 좀 있어서요. 공매도 얘기가 사실은 우리 공매도 연장한 거 5월 3일에 재개하는 거 말고 미국에서 게임스톱이라는 것 때문에 공매도가 한참 관심이 있었고 개인들의 어떤 이런 집중된 모습 이런 게 이제 보여졌는데요. 이게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어쨌든 월가의 탐욕에 대한 좀 반작용이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이런 일이 있으면 과거의 주가가 좀 흔들리는 단초가 되더라 그런 경험들도 있어서요. 그렇지 않을까요? 월가에 대한 반성 이런 것도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게임스탑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주가 보니까 올라갔다가 거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매도가 저는 허용되든지 안 하든지 결국 주가라는 것은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런 요인들이 저는 미국 주식시장의 고점에 가까운 무렵에서 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보면은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된 측면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건데요. 시가총액을 어느 기준으로 하나 따라 다릅니다만은 제가 미국 자금 순환에 나타난 모든 경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봤을 때요.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3분기에 270%였어요. 1952년부터 장기 평균이 106%였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로도 평균이 한 130%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270%, 바로 그 직전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그때도 170% 안팎이었거든요. 지금 주가가 여러 가지 기준에서 너무 가대평가된 시점에서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터지면은 주가가 좀 심하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나고 봐야 되지만 고평가된 것만은 많다. 이전에 어떤 역사적인 버블이 터지는 과정들에서 보면 뭐 우연한 사건 하나가 누가 자살을 했다든지 혹은 뭐 튤립 열풍 때도 무슨 뭐 선원이 튤립을 이 양파인 줄 알고 먹어버렸다든지 이런 스토리들이 이후에 사실 지나고 난 거고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밸류에 비하면 상당히 위쪽에 와 있다는 건 말씀을 하셨고요. 현안들을 좀 보면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추가 부양책을 적극 추진 중인데 역시 공화당에서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노이즈일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될까요? 예, 뭐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에서 1조 9천억 달러 네. 지금 제시했지 않습니까? 한 6,200억 달러로 좀 낮추자. 네. 그러는데 저는 뭐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안이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 경기 회복에 상당히 도움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1조 9천억 달러 의미가 뭐냐면은 미국 GDP가 한 21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거의 10% 경기 부양책이라는 거죠. 예, 경제 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거로 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지출을 하다 보면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인플레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국채 발행 들리면은 미국 금리가 오를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어제도 미 국채 수익률이 10년짜리가 1.14%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2월 말 수준입니다. 1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것도 저는 아직 미국 경제력에 비해서는 낮은 금리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한 4%, 물가가 한 2%, 명목 GDP 기저효과도 있으면 올해 6%는 될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3%가 미국의 적정 명목 성장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면 1.14% 금리도 매우 낮거든요. 근데 국채를 발행할수록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는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굉장히 1년 내내 가장 관심이 있을 게 실질 금리의 상승, 그다음에 미국의 부양책에 따른 금리 상승 이런 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인민은행장도 아니고 위원 한 사람이 긴축 비스무리한 얘기 살짝 하니까 지난번에 약간 좀 시장이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연준 위원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소위 이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또는 테이퍼링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연준 차원에서는 테이퍼링 정도는 안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도 아직도 QE를 축소할 단계는 아니다, 양적 축소를 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도표라고 보면은 최소한 2022년까지는 금리 안 올리겠다.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점을 찍어놨고요.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는 안 올리라고 생각해요. 연방금리는. 근데 문제는 시장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아까 1.1%가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게 올 연말 내년 초 가면은 미 국채 수익률 한 2.5% 정도까지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10년물 있어요. 10년물 기준으로요? 예. 그러니까 2015년 그 무렵에도 연방 기준금리 0에서 0.2% 유지했지만은 기준 시장 금리는 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2.5%까지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동안 미국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거든요.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 1.5% 안팎이에요. 국제 수익률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고 이게 이제 주가 상승에 큰 요인이 됐는데 만약 금리가 2.5% 정도까지 올라가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목 금리도 중요하지만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이제 유동성 환경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한 2.5%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올해 말, 내년 말이요? 네, 올 연말, 내년 초, 내년 상반기 정도는요. 그 정도 가리라고 증시에는 있습니다. 부담이 되어 있는 요인이네요. 예, 그렇죠. 사실 주가가 지금 상당히 저는 고평가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거 고려하더라도 한 40% 이상 가대평가됐고요. 미국의 통화 증가율 지금 M1이 거의 56%나 작년 12월 달에 증가했거든요. 그다음에 M2는 한 25%. 그러나 이런 통화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15%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리고 통화 공급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면은 네. 예, 주시장에 상당히 저 부담 요인으로 저는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1.15까지 올라왔는데요. 한 1.5 정도를 넘어가면 시장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걸요. 교수님은 그거보다 좀 더 높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환율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보면 미국 달러화의 약세 기조는 크게 꺾인 것 같지 않은데 원화 약세 속도가 아니고 환율 상승 속도가 좀 빠른데요. 1115원까지 왔는데요. 환율 움직임 그리고 관련된 외국인들 움직임까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에 네. 따라 우리 환율 다르게 전망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달러 가치가 작년에 그 7% 정도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하락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1월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달러 지수가 지금 작년 말에 그 89엔대까지 89까지 떨어졌다 네, 지금 네. 91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달러 가치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네, 보고 네. 있습니다. 예,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조금 멀리 내놓으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추세적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미국의 대내 불균이 워낙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크게 보면 앞으로 4년 정도도 달러 가치 하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뭐 달러 가치 상승하면서 좀 올랐는데요. 뭐 원달러 환율 상승은 일시적이다. 예. 예, 저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환율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는 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원달러 환율은 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고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오를 때 우리 주가도 올랐거든요. 뭐 좀 멀리 내다 보면은 이거는 뭐 외국인이 환율이 더 떨어진다면 우리 주식을 어느 정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멀리 내다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의 이제 약세 기조 자체는 지난번에 뭐 옐런도 약간 그런 걸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발언들을 좀 해준 것 같고요. 달러는 약세가 기조적으로 간다. 예, 그러면 이제 환율 상승, 원화 약세는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위안화나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상당히 좀 약세로 가서의 걱정을 했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쨌든 실질 금리의 상승을 조금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예. 이제 시장은 좀 부담 수준에 와 있다.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장에서의 섹터도 벌써 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예. 뭐 금리가 오르면 주가도 뭐 또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앞으로 금리가 2.5%까지 오르면은 뭐 주가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예, 특히 좀 미국 주가는 조금 더 다른 주가보다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2010년 이후로는 장기적으로 올랐는데요. 사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제자리 걸음했거든요.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해외 투자할 때 미국 비중은 좀 줄이시고 네. 중국이나 우리나라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 그동안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금리가 좀 오르면 구조조정 정말 많이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 상반기까지 우리 기업들 중소기업 50%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고요. 대기업도 25%가 1 미만이거든요. 네. 앞으로 기업들 구조조정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 좋은 종목을 공부 많이 하셔야죠. 투자하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네. 원론적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증시는 그렇고요. 예.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도 올해 굉장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여력보다는 변동성이 있고 종목별로 좀 가는 그런 장세를 예측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에 네. 코스피가 31% 올랐고요. 네. 뭐 올해 들어서 얼마 전에 뭐 9% 10%까지 올랐는데 저는 올해는 거의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종목장이다. 예. 그래서 종목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슈 분석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